안녕하십니까. 연애 컨설턴트 이재목입니다. 러브 스피치 드디어 마지막 헤어질 시간이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예, 글쎄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계세요? 예, 지금 행복한 분들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헤어지나요? 안 헤어지나요? 헤어지죠. 철학적인 얘기 잠깐 해볼까요?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60억 세계 인구 그 누구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대요. 뭡니까? 예, 바로 죽음이랍니다. 예. 자, 연애라는 거 시작은 합니다. 그죠? 행복하고 이유는 다양하죠. 예뻐서요. 뭐 나이 차이가 뭐 많아서요. 적어서요. 편해서요. 집이 가까워서요. 제 스타일의 뭐 취미를 갖고 있어서요. 등등등등등. 근데 우리는 그 연애를 끝까지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헤어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다반사고,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루는 성원 결혼 횟수보다 이 미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못 만났거나 아니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헤어짐이 더 많았거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강을 합니다. 그죠? 처음 1강 때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마지막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도 우리 연애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뭡니까?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이별에 대한 얘기냐고요? 이별이 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자, 행복한 이별법. 행복한 이별법이라는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군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치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어떠세요?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얻는 게 있죠? 예. 저는 공군 취사병으로 갔다 왔거든요. 설거지 냅다 잘해요. 예. 그리고 미역국도 이제 잘 끓이거든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줄도 알고요. 행복한 이별법. 일종의 군대 제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났고, 사랑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미처 몰랐던 나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내가 잘못된 행동 패턴으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서로를 다독이며 헤어진다면 다음에 더 큰 정말 인연을 만날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헤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아주 1강부터 4강까지는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과 좀 즐거운 시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어가는 과정, 이 이별과 관련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과 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만나는 것보다 잘 헤어지기. 얼마 전부터 그 기자분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어떻게 했냐면, 이재목 연애 컨설턴트님, 네, 작가님,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연상연하가 행복하게 서로 인연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이 시작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또 재미난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한테 연애 상담을 오는 여성들은 주로 90%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변심한,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까요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낮에 전화 오는 목소리 굵은 남자친구들의 연애 상담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 후배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하면 제 걸로 만듭니까? 시작과 관련된 고민만 하나 봐요. 그럼 남자는 시작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자는 뭐다? 그 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이 연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듣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나도 시작에 대한 고민을 했지 헤어짐에 대한 얘기들은 안 했죠. 근데 얼마나 헤어지는 게 중요한지 잘 아시죠? 왜? 잘못 헤어지면 죽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있죠. 이별을 선언했다가 차로 4번이나 치인 여자가 있었어요. 또 그걸 친 남자도 있었고요. 또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오죠. 재결합을 합니다. 야, 다시 사귀자. 근데 여자가 싫다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남자, 살해한 남자 전 남친은 부산 해운대에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셀카를 찍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했죠. 결국에는 법적으로 구속됐고요. 자, 살해당한 그 여자는 피해자죠. 그러면 살해를 한 그 가해자는, 그죠? 예, 가해자죠. 근데 연애학적으로 보면 두 남녀 다 어떻습니까? 둘 다 피해자일 수 있어요. 왜?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학교에 옵니다. 초중고 새벽같이 공부하고 도시락 3개씩 싸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명문대를 간 두 남녀. 누가 사귀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운명의 짝인 듯 느껴서 서로의 육체를 탐하고 관계를 하고 인연을 맺었다가 헤어질 때 어떻습니까? 잘 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얘기하지 않고 잘 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하나는 교도소에, 한 분은 운명을 달리했고요. 연애 우습게 보이시죠? 이 강연을 듣기 전에는 아마 에이씨 무슨 뭐 연애를 5강씩이나 할 텐데 당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당신을 이혼남으로, 이혼녀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을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이 남녀 관계예요. 지구상의 50%가 남자, 50%가 여자니 우리가 생리적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이 여기에서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 프로야구 구단 그 전도 유망한 포수도 헤어진 여자친구와 올바르게 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고 싶던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징계도 받고 있고 또 그게 아무리 잘 징계가 그 기간을 잘 견뎠다 하더라도 멀어진 팬심과 대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멀어지겠죠. 평생 한 그거를 뭐 때문에 날렸습니까? 잘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렸겠죠. 예. 자, 우리 정말로 잘 만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잘 헤어지기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헤어져야 되는 이유 뭘까요? 잘 헤어져야 되는 이유. 이별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때요? 부정적이고 아주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자, 여러분 첫 만남, 첫눈,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생일, 100일 기분 어때요? 결혼식. 단어가 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사람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절도, 도박, 폭력, 마약, 연쇄살인 이런 이야기들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들죠. 이별이라는 거 왜 잘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는 사실 축하할 것도 없어. 그리고 자꾸 시작하는 거 티내지 마. 우린 하나 뭐 이런 거 좀 하지 마. 예? 근데 이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무례한 행동 그리고 자칫 성의 없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로 상대의 이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켜서 안 좋은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 유발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회하고 뭔가 위협을 하고 이런 행동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프로야구 선수 그 날아간 거 보시면 그 여자친구는 뭘 이용한 겁니까? SNS라는 걸 이용했죠. 또 뿐입니까? 요새 모바일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어떻습니까? 만천하의 그 불륜녀와 함께 오픈을 해버리죠. 테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행동들 통해서 사회생활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이 멈춰져 버릴 수도 있어요. 단순히 난 남자인데 뭐 내가 함부로 대해도 뭐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다? 아주 착각이죠. 요새는 본인의 직장생활과 본인의 사회적 커리어에도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잘 헤어져야 되는 이유, 대표적 이유가 뭐다? 이별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의 없는, 무례한, 그리고 성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별을 선택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데미지를 본인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 감정과 상황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왜 또 잘 헤어질까요? 첫 번째,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귀었던 분들 계시죠? 헤어진 분들 계시죠? 그분들 사귀기 전에 어떤 감정으로 사귀었어요? 아, 너무 싫어! 아,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사귄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냅두면은 그냥 거래처였거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였거나 아니면 그냥 소개팅 나와서 각자 아는 지인의 지인으로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거를 본인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의 여자, 나의 남자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어떻습니까? 헤어지기 전으로 원래대로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이었다? 아주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 왜? 내가 좋아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뭐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상대는 원래 만나기 전에 내가 인연 맺기
전의 자리로만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철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잘 헤어져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다?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행동이 또 조심스러워. 야 오늘 쟤 예민해 조심해. 저 오늘 그날인가 봐. 할 때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네요. 배려하죠. 저희도 여자 많은 직장인데 여성들 막 화를 내면 어머 그날인가 보다 조심하자. 남자 직원도 조심하거든요. 딴 때와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주의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별이라는 상황 자체는 안 좋은 감정인데 내가 이별을 선언했든 선언당했든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 특히 선언을 당했으면 얼마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두 번째, 헤어지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리로만 갖다 놓으시기만 해도 우리 그거 하지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제자리에 보신 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하죠. 자, 다 쓴 거는 장난감 갖다 놔야지. 제 조카 형원이한테 늘 얘기하는데 연애도 마찬가지죠. 제발 사용이란 말은 그랬으면 사랑을 했으면 그 사랑이 다 끝났으면 기간이 끝났으면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가지 얘기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죠? 잘 헤어져야 잘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질 때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너 같은 쓰레기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다 막 이렇게 막 악담을 하고 헤어지죠. 그럼 좋아요? 심리적으로도 안 좋을 뿐더러 그런 무의식의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 피해를 내가 받았던 상대에게 줬던 간에 나라는 그 사람에 대한 본질 그리고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 내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알겠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없어야지 더 잘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군대도 비슷한 거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건강한 육체와 그걸 이겨냈다라는 그 프라이드는 남자들은 특히 평생 가잖아요. 오죽하면 아직도 예비군 훈련 저는 민방인데도 끝나면 군대 얘기하면서 막 그런 농담들을 하니까. 그래서 잘 헤어져야 돼요. 그래야 뭘 한다? 잘 만날 수 있어요. 연애라는 것들이 행복했어야죠. 비록 이성적 관계에 대한 그 매력 지수는 서로가 연이 다 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연애가 피해의식과 트라우마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여성도 다른 더 괜찮은 원래 자기 짝이라고 볼 수 있는 더 괜찮은 인연이 다가왔을 때 반가워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길을 가다 소매칭을 당하면 똑같은 그 길을 갈 때 어때야 돼요? 막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연애라는 것도 잘 헤어져야 다음에 어때요? 잘 만날 수 있겠죠. 자, 우리 요새 그 뭐 섹스 동영상이다 뭐다 해갖고 막 인터넷에 그런 막 떠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떠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 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영상들 때문에 이 영상의 주인공은 뭐 자살을 한다느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사람도 어떤 그 뭐 형사적인 그 법적 처벌 외에도 어떻습니까? 다음 연애를 할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또 그와 상황이 있으면 로맨틱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피해야 돼요. 어떤 범죄 현장으로 여길 수 있겠죠. 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 잘 헤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잘 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다? 이별이라는 상황 자체가 부정적 상황이고 예민한 상황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뭐죠? 이별은 했으나 원래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남들보다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시작했죠. 그럼 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더 잘 만나기 위해서요. 앞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나한테 은행 그 예치금 적립되듯이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으로 자꾸 쌓여서 더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트라우마로 안 남기 위해서 잘 헤어져야 된다는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잘 헤어집시다. 예. 나쁜 이별 방식에 대한 얘기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있겠죠. 첫 번째, 일방적 통보. 뭡니까? 요새 뭐 깨떡이나 문자나 그냥 띡 날리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잘 지내. 그리고 수신 차단. 그죠? 페이스북 삭제.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그 관계했던 모든 그 네트워크를 다 차단.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나는 알려줬으니까 결정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끝.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건 없죠. 전세 그 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것도 정하고 쌍방이 만나서 시작도 하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약에 의거해서 움직인다는데
남녀관계 아무리 그런 계약 사항들이 없다고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납득이 될 만한 시간적 어떤 여유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툭 얘기하고 나는 이별을 선언했으므로 조금의 거기에 대한 그 내 잘못에 대한 그런 건 없다.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방식의 이별 대표적인 방법이죠. 일방적인 통보형.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뭐 문자를 하든 그죠? 메시지를 날려서 그냥 하고 그 다음은 끝이에요.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몫이다라는 건데 받아들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막막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막막한 느낌이 그죠? 잘못됐다고 봐주고요. 적반하장형, 예, 뭐죠? 책임 전가라는 거죠.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책임 전가형. 뭡니까? 야,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지만 네 때문이야. 네가 너무 돈이 없고 네가 너무 게으르고 네가 너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이별 선언을 한다고 하지 마. 웃기지 마. 다 네 잘못이야. 뒤집어 씌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도둑질하는 공범들도 아니고 모든 이별 선언은 본인이 하면서 그거를 그러면 몰랐나? 상대가 그런 조건인 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는 헤어짐의 이유로 쓰죠. 그 아는 친한 그 후배 중에 5살 많은 연하의 남자를 만난 친구가 의사를. 근데 만나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오빠, 이 사람이 의사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만날까 말까 하길래. 야, 글쎄 5살이나 어린 남자가 막 들이대는 거 너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연상연하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의사라면서. 그럼 또 많은 거 바라지 않겠니? 그랬더니 예. 그 후배가 얘기하면 아니야 오빠 얘기해봤더니 자기는 오히려 나이 많은 게 너무 좋대. 오히려 기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쓴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은 당연히 연애 시작했고요. 석 달 뒤에 새벽에 제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우리 헤어졌어. 왜?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에 부담을 느꼈대요.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그 남자의 친구가 와서 대신 얘기를 해줬대요. 정말로 잘못된 방식이죠. 책임 전가형이 제일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닌 혹은 상대방의 그 인신공격, 자신감 결여를 유발하는 각종 언행을 통해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반하장형, 책임 전가형들은 아주 나쁜 거죠. 너가 헤어지게끔 만든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옳지만 네가 틀려서 이 좋은 관계가 깨져. 너는 이런 게 문제야라는 악담에 가까운 그런 힌란한 그 비난 이런 걸로 상대를 지쳐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아주 못된 방법이죠. 자, 책임 전가형인데 이제 자아 비판형이 있어요. 자아 비판형. 자아 비판형은 뭡니까? 헤어지긴 하는데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죠. 아주 소극적인 비굴한 방법이죠. 너는 너무 예쁘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나는 은행에 빚도 많고 나는 뭔가 암울하고 집안 환경도 우울하고 그 툭하면 부모님이 아파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내가 약값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시작을 왜 했어 처음부터? 원래 그런 조건이 자기 자신이 그런 조건이면 연애를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또 바로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 사귀죠. 싫어요 싫어. 왜냐면 자기 뭐 아버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교사인 너는 좀 더 매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를 떨어져 나가게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스페인 여행 갔대 그 남자가. 빚 갚아야 되는 남자가 스페인으로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통보형 그리고 적반하장형 두 가지죠. 책임 전가, 상대를 비난하고 이별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상대를 진이 빠지게 하는 경우. 두 번째 자아 비판형은 본인의 잘못이고 본인은 쓰레기고 본인은 부정한 거 많으니까 이런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별이라는 목적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동일하죠. 방식만 좀 다른 거죠. 자, 스파링형. 예, 뭡니까? 본 게임, 본래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 연애라는 거죠. 뭐 오빠 주말에 우리 뭐해? 어떡하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퇴근하고 뭐해? 오늘 회의 있는데 회식 있는데 상대방을 진짜 연인으로서 대하질 않죠. 그럼 도대체 사귀는 건지 아닌지 뭐 크리스마스인데도 어떡하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네 등등등. 그러니까 본래의 그 게임을 할 정식 상대로 제대로 상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스트 연습용으로 이 마음은 거의 없는 거죠. 그지만 이 관계 유지는 하려는 또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이별로 가게끔 만드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일방적 통보형, 적반하장형, 그리고 스파링형까지 우리는 아주 나쁜 이별 방법을 한번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헤어질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형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헤어질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낮 시간대 대중적인 곳에서 이별을 선언하세요. 꼭 이별할 때 보면 사고가 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남자친구 집이에요. 아니면 자취하는 여자친구 집에서 이별을 얘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해를 당한다든가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죠. 자, 사람은 밀폐된 공간, 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환경을 의식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쪽팔려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죠. 반대로 그죠? 상대방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조금 더 터프해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내 본성에 가까워지게끔 행동할 수 있겠죠. 낮 시간대 대중적인 곳을 이용해야 됩니다. 밤에 그 개인적인 둘만의 공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이 이별을 번복하고 안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 대중적인 곳에서 당당하게 이별을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반복 가능성, 순간적 투정이 아님을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 강의 듣고 있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사랑해서 자꾸 이별을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빠, 왜 늦었어? 우리 헤어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늦을게. 알았어, 그럼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어때요? 이별을 너무 쉽게 꺼내죠.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똑같죠.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래서 막 이러지만 두 번째 이러면 좀 더 줄고 세 번째 이러면 또 이러다 말겠지. 네 번째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럴 거 아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 진짜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장난하지 마. 됐어.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해. 이렇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 이별에 대한 정확한 상대의 설득이 안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애를 할 때 이런 이별에 대한 반복적인 꺼내는 건 어떻다? 주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헤어짐을 얘기했다가 살해당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린 헤어져.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인연이다. 나는 좋았는데 연이 다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야지 헤어지게 된 이후에 다른 이성이 없는 이성조차 끌어들인 사람도 계세요. 그러면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존감이 세고 이 이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이성이 있다라는 거는 상대에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은 몇십 배나 많은 겁니다. 절대 아주 중요합니다. 헤어지는 거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끝났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이성이 있어서 혹은 너보다 더 좋아하는 너보다 더 잘해주는 이성이 있어서 난 헤어진다라는 식의 잘못된 방식의 이 표현은 요즘 살고 있는 왠지 자기 자아와 자기에 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남과 여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헤어질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연애 스피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남녀 간의 소통 정말 아주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은 관심이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애와 이 결혼 그리고 남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연애 컨설턴트 이재목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